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29일 수요일장 다들 힘드셨죠? 아무래도 코스피가 한 1.4%까지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은 장중한 때 2%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 연속 하락장은 우리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느끼게 해줄 만한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콤포스 상품은 한 장중한 때 4%, 근데 곱하기 2니까 장중 8%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테마주들도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또 이렇게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가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총 16개나 차지했을 정도로 주식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대비를 한다면 우리가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은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좀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원래는 사실 배터리 관련된 주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 제가 4개월 전부터 에코프로비엠 뭐 LNF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주부터 방송 중간중간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주들을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피스커도 그렇고요, 모르스탄 모터스, 카누, 이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다시 V자 곡선을 그으면서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총 이렇게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잘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복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5종목이 있었죠. GSE,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관련된 대장주, 부대장주였고요. MH에탄올은 이제 투자경고 해제가 내일 해제되는 홍준표 씨 대장주 중에 하나. 그리고 DB손해보험도 정배열 차트로 상승이 그 최근에 금리 상승 수혜주로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GSE는 장중한 때 25%까지 상승했고요. 대성에너지는 16%, MH에탄올 4%, DB손해보험 5.5%, 그다음에 선불 인버스 2 제곱은 이거는 이 4.4%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곱하기 2니까 8.8%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8분입니다. 제가 그 어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이게 단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리딩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방이고, 20, 3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40대, 50대 분들도 몇 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그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인 게, 뭐 사실은 제가 그동안은 조금 주도를 많이 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서로 뭐 공모주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어저께 방송이 그대로 말했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방송이 이랬었죠. 보시면은 제가 인버스, 곱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급등주 GSE, 대성에너지 다 설명드렸었고요. 홍준표 씨 관련 경남스틸이라든지 MH 에탄올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장초에 제가 8시 45분에 공유를 했었던 거죠. 선물 인버스 투제곱에 저는 오늘 곱버스와 이제 홍준표 관련주 2개만 보고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그거죠. 뭐 제가 항상 체크해드리는 14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뭐 국채금리서부터 시작해서 공포지수까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체크하고 천연가스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하는데, 어제는 그 14가지가 모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도 물론 폭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서, 물론 저도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한 70% 정도는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올해 1월 달에 이제 투자한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1년 이상 생각을 하고서, 뭐 물린 것도 있고요. 당연히 수익을 일부 내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저도 큰 손해가 있었고, 다만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서 뭐 인버스 고퍼스에도 투자를 했고 테마주에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유하고 난 이후에 11시 57분에 다시 캡처를 해서 이제 단톡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버스 투자곱이 이제 4.2%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곱하기 2니까 한 8.4%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씨 관련된 주도 뭐 경남스틸이나 이런 곳들 어쨌든 보시면 다 높은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GSE도 장중한 때 한 25% 상승을 했고 대성에너지도 16%, 뭐 가스공사, SH 에너지 화학 이런 곳들도 다들 한 3,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요. 홍준표씨 관련된 주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DSR이 6.5%, 보강산업이 8.3%, 대동금속이 6.9%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윤석열 씨 관련된 주, 이재명 씨 관련된 주는 다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독보적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카남이라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고 노출됐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홍준표 씨가 그 지지율 야권 내에서는 1위라는 또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뭐 아무래도 윤석열 씨는 최근에 토론 이런 것에서 조금 악재가 있었고 오늘도 뭐 부친이 뭐 매도한 거에 부동산 매도한 거에 대해서 또 악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급부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 경고 해제 종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오늘 해제가 또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또 그 수급을 이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소재 쪽은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4개월 전부터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물론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후성 일진 머트리얼스도 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일진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15% 상승한 이후에도 이틀 연속 더 상승을 해서 어쨌든 총 한 25% 정도 상승을 했죠. 3일간. 그리고 이제 후성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보합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후성도 이 전날 15%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세로닉스, 뭐 대주전자재로 다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LNF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추매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소형주도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CIS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한 오늘 장중한테 한 4%까지 상승을 했었고 동아기업, 상신 EDP, 뭐 TSI, 그다음에 캠트로스 이런 곳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데 앞에 쪽에 있던 곳들은 1조 이상 되는 곳들이 많고 이런 곳들은 대부분 시총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그래서 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쨌든 동박까지는 한번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일진머트리얼스 동박으로 많이 급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머지 남은 것들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쪽으로 아직 좀 상승률이 남은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지표 오늘도 한번 강사 섹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2,885명인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뭐 2,885명이든 3,000명이든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안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오히려 코로나 라이브에 따르면은 확진자 수가 2,4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 CEO가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고 1년 이내에는 종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이 됐죠. 선언을 했고 앞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최근에 강한 것들은 경고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것만 좀 강한 편이고 또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새롭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 정도만 강하지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든지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대형주들은 다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만약에 물려 있다면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때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1차 접종자 수는 75%, 뭐 완종 접종 2차 접종자는 48%, 부스터샷도 11월 달부터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주 또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다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당연히 4분기 실적 내년 2022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눌려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는 한 종목 이상은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장중할 때 많이 밀렸지만 이렇게 1.22%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는
물론 여기서 좀 더 밀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스닥도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황이 낫다. 일단 헝다 리스크가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고, 하지만 뭐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오늘 그 은행 관련된 주들을 매각을 하면서 조금 갚았다라는 기사가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이끌었고, 유럽 증시도 그래도 다행히 보합 내지는 한 1% 상승 정도로 마감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제에 비해선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제가 차트를 계속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어저께 사실 오늘이죠. 어제 삼성전자 시총 1위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면서 우리나라 시총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폭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죠. 그 큰 이유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는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가이던스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낮게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하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3개월치 차트를 보면은 이틀 연속 폭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다음에 또 관련된 소부장들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한동안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엔비디아, 인텔, AMD, 퀄컴, ASML까지 다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올라는 가겠지만, 어쨌든 조정의 폭이 더 길어졌다. 삼성전자의 폭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 자체가 좋아져야지 뭐 상승장으로 또는 반등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국채금리는 다행인 건 이렇게 마이너스 1.24%.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1.5, 1.8, 2.0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근데 문제는 급등하는 게 문제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 그 이외 쪽으로도 뭐 미국 정치적인 문제, 항다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4% 소폭이라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지,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면서 뭐 유지가 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또 이렇게 환율도 소폭이라도 하락을 하면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도 이렇게 어저께 급등했던 거에 반면해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는 시장을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방송하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제는 참 좋지 않다. 모든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버스 곧버스 얘기까지도 한 거죠. 해치 수단으로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전히 역배열 상태는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120선이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역배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인 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했죠. 특히나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하지만 내일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으로서 뭐 또 헝다 리스크가 소폭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기관이 오늘은 또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현재 여전히 120선을 이탈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내일은 그래도 한 보합세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인 거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의 그런 상원 그 셧다운 가능성이 예지가 되고 있고, 부양책 결국에는 화이자 CEO나 모더나 CEO가 말한 게 사실은 악재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부양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고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가 될 텐데, 지금 공화당에서 막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진자 수도 좀 줄고 있고, 이렇게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산안을 부결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처리되고 돈이 다시 돌아야지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 이번 주부터죠. 이제 장기 휴장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같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연가스는 다행히 좀 소폭
이렇게 하락하면서 어쨌든 2.6% 급등에서는 조금 그 완화가 됐다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관련 레버리지 주식들은 ETF는 다 하락을 했고 인버스가 다 16% 이상 상승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지 하루하루, 저도 물론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패턴화된 것들, 아 이럴 때는 인버스가 뜨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미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동방이나 이런 그 쿠팡 관련된 주에서 투자 경고 해제에 따른 효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를 똑같이 적용해서 홍준표 씨 관련된 테마주들이 투자 경고 해제에 이번 주에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론 그게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호재가 있는 곳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간 가상화폐 보면은 이렇게 한 마이너스 1%에서 2% 전날 대비 하락을 하고 있고 여전히 보합세에서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뉴스와 이제 급등주 좀 살펴보면은 헝다 리스크가 보유 은행 지분을 1.8조 원에 매각을 하면서 소폭은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상승을 했지만 부도 위험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29일 4,750만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10월 11일에 1억 4,800만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 지급.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멈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헝다가 지금 주가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보시면 오늘 한 1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곳에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적으로 폭락을 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망감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 그래서 약 10% 정도 낮은 수치를 하면서 이제 어제는 4%, 오늘도 한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한동안은 또 조정을 겪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어떻게 보면 리비안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기차인데 픽업 트럭 중심으로 미국은 사실 트럭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워낙 땅이 넓고 그런 뭐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 11월 달 상장을 앞두면서 이렇게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저도 올해 초에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인 뭐 로스타운 모터스라든지 카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픽업 트럭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 그래서 95조 엄청나죠. 현대차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큰 규모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에코캡이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간 에코캡 또는 삼성 SDI, 만도 이런 것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다 같이 좀 주가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죠. 중대형주들보다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테슬라에 비견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도나 뭐 대성화성, 그다음 TCC 스틸, 오신시스템, 남성, 우리산업, 뭐 삼진 L&D 뭐 이런 곳들.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당연히 대장주는 에코캡 흐름이나 차트상 흐름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유동 주식수도 작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코캡이랑 이제 대원화성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랫단에 세원이랑 그다음에 뭐 TSI 정도가 이제 차트상 흐름이 좋다. 왜냐 윗꼬리가 당연히 적게 달린 게 흐름이 강한 거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진 것들. 그럼 뭐 왜냐면 이게 주당 가격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고 센트럴모텍 같은 건 예전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설명해드렸던 원래는 루시드 모터스 관련된 주로도 묶였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대가 윗부분에 좀 있는 것들은 일단 좀 제끼고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도 뭐 에코캡이나 대원화성은 장초부터 급등한 후에 좀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뭐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에 관련된 곳들도 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선주 쪽을 보면은 홍준표 씨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이제 와카남 반영된 이후에 또 이렇게 한 31% 정도 나오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또 상승을 이끌었고 그래서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전에도 비슷한 결과가 야권에서는 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9시 뉴스 주요 뉴스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윤석열 씨 관련된 부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씨가
가 이제 좀 상승세를 얻겠고, 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를 뭐 사야겠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좀 조정이 오면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주도 정리해드렸고, MH 에탄올하고 이제 그 투자 경고 해제가 오늘 30일자로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장초에 상승 후에 다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다 아는 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하는 급락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시 조심은 하되, 당연히 그래도 다음 주,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리포트, 오늘자 리포트, 아침에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현 시간에는 아침가까지는 조회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것들은 페노션, 솔리드,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되겠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차트상으로도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고,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그래서 이제 목표 상향가 조정되면서 약 보면은 좋은 거는 이거죠. YOY, 그러니까 연간보다는 사실 QOQ가 더 중요한데, 3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45%나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 상승을, 사실은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 때문에 못 갔지만, 이제 내일은 또는 내일 못 가더라도 모레라도 하여튼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작으로 시작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BDI도 9월 말 현재는 4,962포인트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참 좋다는 내용이고요.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차트상으로 봐도 상승 추세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이렇게 오늘처럼 4.4%나 눌려줄 때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최근에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무래도 전자통신 장비 관련된 주죠. 뭐 통신 장비 관련된 주들은 상당히 사실은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10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지금 여기 차트도 봐도 그렇고 이제 호재가 좀 나왔죠.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무려 15,000원으로, 현재 주가가 6,850원인데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상향 조정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그 리포트로 상으로 보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장초에 급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보시면은 영국 지하철 공급 개시를 했다는 게 가장 큰 공사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 2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게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곧 그런 것들이 4분기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화질로는 아침쯤엔 변환이 되니까 한번 캡처를 해놓고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봐도 현재 저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다 모아지고 있는 상태죠. 점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료 하나만 나와주면은 정배열로 되는데, 오늘 같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으로 가면서 5일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또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차트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시총이 한 4천억대 정도 되고 오늘 급등이 있었는데, 뭐 매출액이나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최근에 오늘 이제 좋은 재료가 좀 나왔죠. 그래서 뭐 저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좀 기대되는 곳들이고요. 그다음에 증시 분석 1위부터 30위까지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리비안 관련된 친환경 전기차, 결국엔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완전히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배터리 소부장들이 급등을 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도 갈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물론 주식 시장이 좋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지금은 하락장이고 조정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주도 성공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에코캠, 대원화성, 세원, 우신시스템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4개나 차지했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9위, 10위가 천연가스 인버스죠. 그러니까 어제는 천연가스 리버스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반대로 천연가스 인버스가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제는 당연히 천연가스가 최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2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버스에 들어갔다는 거고, 레버리지에 들어갔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천연가스 인버스가 2개나 더 있죠. 그래서 다들 14%, 15%씩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인버스 상품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수익을. 그래서 우리가 뭐 인버스를 반드시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여러 그냥 하락장에서의 해지 수단으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약품, 국동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상승을 했고, 대유에이텍, 센트럴 모텍, 남성 TSI 다 기계주, 그다음에 뭐 리비안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고요. 아모센스도 전기차 충전 관련, 옴니 시스템도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은 11위, 12위 빼놓고는 다 전기차 관련이에요. 그 코로나 치료제 2개 빼놓고는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거의 한 12, 3개 정도가 다 전기차 관련이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삼진 L&D, 그다음에 트루윈 이런 데들도 하나주행, 하나 시스템과 이제 그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 때문에 트루윈도 상승을 해서 저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임팩, 자동차, 뭐 루시드 모터스 관련된 주로. 루시드 모터스도 아직 양산은 하진 않았고 여전히 뭐 그냥 시장 속에서는 좀 살아있는 그 호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보강산업,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는 유일하게 보강산업이 한 8%대로 급등을 했었다. 라고 그 정도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위도 이제 동양피스톤, 그다음에 우리산업까지도 이제 자동차, 리비안 관련된 주로 물거였고, 조선주로는 현대중공업이 오랜만에 지금 신규 재상장 이후에 한 8%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좀 그 동박 관련해서도 양극재 수주 관련해서도 한 10%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갔던 것들 중에서는 리비아 관련된 주들이 2개, 그다음에 무상증자, 해성TPC 같은 것도 자동차 관련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한가 간 종목들이 모두 자동차 관련된 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상위는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홀딩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지분을 들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극동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다음에 GSE는 이제 가스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 대유에이텍, 세원, 대원화성도 모두 거래량도 좋았다.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봐도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 발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요. 좀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랫단에 좀 보면은 세원이나 이렇게 뭐 GSE 같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그래서 세원도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지켜볼 만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3개 정도 그 리비안 관련된 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배터리 관련해서 또 SK이노베이션 아무래도 정유가 요새 정유 관련된 주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형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고 흐름을 꼭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권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제곱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게 이제 기간 순매수 1위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초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유 배터리, 하나솔루션, LG화학 이런 곳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에 보면은 대한전선, 그다음에 아난티 같은 경우 이재명 씨 관련된 주면서 관광주죠. 그리고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캠스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관련된 주로 오늘 상승을 한 이것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초에 뭐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순매수나 뭐 기간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것들, 뭐 사실 모바일 MTS로는 잘 보이진 않고요. 이제 HTS로 보면은 실시간으로 좀 체크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전기차 픽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타이칸, 그 포르쉐 전기차를 끈 지가 4개월 정도 됐는데, 느끼면,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너무 조용하고 사실은 불편함을 단 한 개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불편함이 전기차 충전인데, 전기차 충전도 저는 이제 서울과 대전 그리고 뭐 여행을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라든지 또는 관공서, 뭐 시청, 군청, 동사무소에는 급속 충전소가 다 있어요. 급속 충전소에 가면은 1시간 정도 충전하면은 한 150km, 200k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점심을 먹으면서 또는 저녁을 먹으면서 뭐 전기차 충전 꽂아놓고서 그냥 밥 먹고서 와서 다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런 마트 같은 데서도 무료 주차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뭘 일을 보면서 충전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를 한 4개월 정도 몰면서 느낀 점이, 분명히 이거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
세계의 전기차 보유율이 지금 1%, 거의 10% 가까이 지금 임박을 했다고 하죠. 근데 작년에는 한 88대였거든요. 근데 거의 1년 사이에 2%가 증가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속도고, 도로의 주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이오닉, 제가 아이오닉에 대한 주행기도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아이오닉 전기차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전기차가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리비안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고, 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왜 계속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냐면, 배터리는 이미 수주 계약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된 주들이 뭐 미래를 투자하는 뭐 PER이 물론 높긴 하지만 2023년, 2024년도에도 확정 수익이 지금 다 계약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때 들어올 PER들을 다 끌어와서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이렇게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4, 5년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뭐한 30% 가까이 전기차로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그런 배터리 기업들이 상승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뭐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직 분사를 안 했기 때문에 LG 화학이라든지 아직 좀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 회피 물량이 나올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또 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 배터리는 다른 것들과 이제 달리 실적 확정이 좀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도 충분히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소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다만 조심할 거는 대주주 물량 회피 물량들 10억 이상 그 대주주 물량들이 이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11월, 12월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주 들어갈 때는 좀 단기의 수익 실현을 하는 것들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한 20%, 30% 되면은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그런 회피 물량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좀 정리해 보면은, 현 시간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반등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아닌 보합 정도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환율도 하락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이나 조정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의 급등으로 좀 예상되는 것들은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리비안, 그다음에 홍준표식 관련된 주 정도로 보실 수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중심으로 저도 앞으로도 다음 주에는 더더욱 리포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0월달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